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세, 평생 남성과 여성의 생리와 친밀함을 연구해온 박현우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약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집안에 있는 평범한 물건 하나가 당신의 몸을 되살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 한 알도 없이 생활용품으로 남성 활력을 되살리는 5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도 허무맹랑한 인터넷 루머도 아닙니다. 저는 50년 동안 임상에서 수천 명의 남성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몸을 되살리는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손에 잡는 물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5년 넘게 아침 발기를 잃었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권한 따뜻한 수건 습관 하나만 실천했더니 불과 2주 만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피부색이 맑아지고 표정이 살아났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수건 하나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열 자극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발기력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순환과 신경의 과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몸의 기억을 다시 깨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건, 숟가락, 칫솔, 고무밴드, 그리고 베개, 이 5가지 평범한 물건이 어떻게 성기능 회복에 쓰일 수 있는지는 의학계에서도 최근에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일상적 자극이 신경전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고,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생활자극요법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유익하다는 실험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혹시 위험하지는 않은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존중하는 방법은 약보다 다양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때로 낯설지만 그것이 생명의 활력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실험은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고 그 어떤 보조제보다 자연의 회복력을 자극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10년 젊은 몸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비밀, 수건이 가진 놀라운 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남성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남성 대부분이 하복부 혈류가 극도로 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류가 막힌 곳을 뚫어야 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살짝 올려놓는 것.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찜질이 아닙니다. 천이 1도만 상승해도 모세혈관의 흐름이 20% 이상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훨씬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결국 남성의 기초 순환 엔진이 다시 가동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규슈대 연구팀이 진행한
온열 자극과 테스토스테론 생성. 실험에서는 하루 10분씩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한 남성 그룹에서 3주 후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평균 14% 상승했습니다. 약을 복용한 것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수건 하나로 몸의 리듬을 되살린 것이죠. 저희 환자 중 72세 김모 씨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냉증이 심해서 손발이 항상 차가워요.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한 후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근육이 아니라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렇다면 왜 하필 수건일까요? 이건 물리학과 생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수건의 섬유 구조는 열을 오래 머금고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 완만한 열전달이 바로 신경 안정과 혈류 자극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반면 전기 찜질기처럼 급격한 열은 피부 표면만 뜨겁게 만들어 깊은 층의 근육에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자극 도구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와 시간의 균형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온도는 약 45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뜨겁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시간은 7, 1분 정도. 그 이상은 오히려 체내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단지 수건 하나로 정말 정력이 돌아올 수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간접적 자극이 호르몬 시스템을 깨운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기능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생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순환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수건을 든 뒤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에 번갈아 올려두며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3분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 풀린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신경과 혈관이 다시 깨어나는 첫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비밀은 따뜻함으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훨씬 더 흥미롭고 실험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나 식탁에서 매일 사용하는 그 도구, 숟가락의 반전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숟가락을 식사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남성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이 단순한 금속 조각이 얼마나 정교한 자극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숟가락은 단단하지만 섬세합니다. 차갑지만 온기를 전할 수도 있죠. 바로 이 온도 변화와 질감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놀라운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선 차가운 금속 숟가락을 떠올려 보세요.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었다가 꺼내면 표면이 차갑습니다. 이 숟가락을 하복부나 허벅지 안쪽 혹은 서해부 근처의 피부에 가볍게 대는 겁니다. 단 3초 정도.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그 후에는 손바닥으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차가움과 따뜻함이 번갈아 오가는 순간 피부 아래의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 자극은 단순히 피부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냉온 교대 반사 (cold hot reflex라고 불리는 생리 현상입니다. 일본 니가타 의대 연구에서는 냉온 자극을 받은 남성 실험군이 2주 만에 혈관 확장 반응성이 19%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발기력과 직결되는 하부 혈류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숟가락 하나로 혈관 운동을 하는 셈이죠. 저는 이런 방법을 실제 환자들에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63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평생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고 성기능도 크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던 중 제가 이 숟가락 요법을 권했습니다. 냉장고에 숟가락 2개를 넣어두세요. 아침에 세안 후 한쪽 숟가락을 복부에 3초, 다른 한쪽은 허벅지 안쪽에 3초. 그 후에는 손으로 따뜻하게 덮으세요. 그는 매일 이 습관을 지켰고 한 달 뒤 혈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특히 밤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차가운 자극은 교감신경을 잠시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후 따뜻한 자극이 오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 교대 자극이 마치 펌프 운동처럼 혈액을 깊은 곳까지 밀어 넣는 것입니다. 즉, 숟가락이 혈관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금속을 장시간 대면 혈관이 오히려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11~5도의 냉각, 시간은 2호범 3초 이내입니다. 자극 부위를 바꾸며 3~4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나 말초신경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상담 후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숟가락의 재질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테인리스보다는 은이나 구리 재질이 미세한 정이 반응을 일으켜 신경 자극이 더 섬세하게 전달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의학계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금속 이온의 생리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금속 종류에 따라 체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직 과학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단순한 실험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늘 큰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약, 주사, 수술. 하지만 인체는 언제나 작은 자극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포의 기억을 깨우는 방법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세안 후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냉장고에 숟가락 하나,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정력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3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도구, 바로 칫솔이 숨겨진 자극 포인트를 일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칫솔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지 이를 닦는 도구로만 생각하죠.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이 단순한 도구가 가진 감각 자극의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칫솔은 단단한 손잡이와 부드러운 솔끝,
그리고 미세한 진동을 동시에 갖춘 도구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골반 근육과 신경 자극에 적합한 생활용 치료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칫솔 자극법의 핵심은 진동과 압력의 균형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양치 후에 깨끗이 세척한 칫솔을 사용하세요. 전동 칫솔이라면 더 좋습니다. 이 칫솔을 이용해 허리뼈 아래에서 엉덩이 윗부분, 즉 천골, 세크룸, 주변을 가볍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단 30초만. 소리 닿을 때 미세한 진동이 피부 아래의 신경을 자극하고 이 신호가 골반적은의 페리널 머슬과 회음부 신경으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이 부위의 미세순환이 활발해지고 신경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생리학연구진은 진동주파수 12줄 클류 브리바일 자극이 남성의 음부 신경 전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립선 질환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3주간 저강도 진동 자극을 시행한 결과 혈류량이 평균 23% 증가하고 발기 유지 시간도 유의하게 개선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극의 강도와 진동 형태가 전동 칫솔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 70세의 조 모 씨는 처음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칫솔로 어떻게 근육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세수 후 1분 동안 허리 뒤쪽과 엉덩이 위를 칫솔로 부드럽게 자극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에서 열이 도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동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신경학적 기억을 되살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오랜 침묵 후에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리듬과 온도, 그리고 압력이 결합될 때 세포는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칫솔 자극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피부를 눌러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칫솔을 사용하고 솔이 너무 거칠면 교체하세요. 또한 자극 부위는 생식기나 항문 주변이 아닌 천골과 허리 아랫부분의 근육층만 해당됩니다. 목적은 혈류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이지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활도구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감각자극 기반 회복요법이 이미 신경재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풍 환자의 손가락 감각회복 훈련에 전동 칫솔 자극이 응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남성의 하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몸의 감각을 마지막으로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잊힌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칫솔 요법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녁 양치 후 잠시만 시간을 내보세요. 깨끗한 칫솔로 허리 아래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다시 깨우고 있다. 그 마음가짐이 당신의 신경회복을 가속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의 핵심은 이겁니다. 몸의 감각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 그 순간 기능은 따라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고무밴드 하나로
근육의 중심을 되살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무밴드는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습니다. 신발 상자, 책상 서랍, 혹은 부엌 구석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그 얇은 고무줄.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작은 밴드가 몸속 깊은 근육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걸 생활용 탄력 트레이닝감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의 근육 중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은 펠빅 플로어 머슬홀입니다. 이 근육은 단순히 배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전립선, 음경의 혈류를 조절하는 기저 엔진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제대로 머무르지 못해 발기력이 떨어지고 소변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무밴드가 등장합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길이 약 12cm, 두께 1cm 정도의 밴드를 의자 다리에 고정하고 의자 앞에 앉으세요. 양무릎에 밴드를 걸고 천천히 벌립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주고 안쪽 깊은 곳이 조여지는 느낌, 이를 의식해야 합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하루 2번. 이 단순한 동작이 하복부 전체의 신경을 깨우고 정맥 활류를 개선하며 무너진 혈류 펌프 기능을 되살립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탄성저항 운동을 4주간 시행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7% 상승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남성의 골반적 근력이 31% 증가했으며 발기유지 시간도 평균 2분 이상 길어졌습니다. 단순히 밴드를 당긴 것뿐인데 신체 전체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밴드를 당길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신경근방 모tor 뉴런 정션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힘을 내고 있다.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는 다시 그 부위를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망가졌던 신경 경로가 복구되며 호르몬 시스템까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쓰지 않을 뿐입니다. 70대 환자도 80대 환자도 꾸준히 자극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무밴드는 절대 강한 저항이 아니라 느껴지는 긴장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강하면 혈류가 차단되고 근육이 피로해져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 운동은 단독으로 해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건, 요법이나 칫솔 자극과 병행하면 순환과 신경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져 훨씬 큰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아침 10분, 저녁 10분. 이 작은 투자로 몸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의학계에서도 꽤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이런 생활용 도구로 근육을 강화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재활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저항밴드 치료가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원리는 같다는 뜻입니다. 도구가 무엇이든 몸이 기억할 만큼의 자극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죠. 한 67세 환자분은 전립선 수술 후 기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밴드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몸이 다시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글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이런 단순한 동작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 의심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몸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감각의 누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생활용품, 베개에 숨겨진 자세 교정의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숙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의 리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호르몬 재생의 시간입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황금 구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 귀중한 시간에 혈류와 신경을 압박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단순한 물건인 베개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베개는 단지 머리를 받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척추 정렬을 바로잡고 하복부의 혈류를 정상화시키는 수면 교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남성은 허리가 굽은 자세로 잠듭니다. 복부 지방과 근육 긴장 때문에 척추가 아래로 처지고 이로 인해 골반이 뒤틀립니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아랫배 혈류가 줄어들고 장기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얇은 베개 하나를 머리 아래 두고 또 하나를 무릎 밑에 받치세요. 이 간단한 자세 변화만으로도 허리의 압박이 줄고 하복부의 혈류가 10대 1.9%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수치입니다. 대한생리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밑에 베개를 댄 참가자들의 요추아동맥 혈류량이 평균 19%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수면 30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이 자세를 저는 역중력 수면법이라 부릅니다. 우리 몸은 중력의 방향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베개 하나만 제대로 사용해 중력의 흐름을 바꾸면 척추가 정렬되고 내장기관이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뇌는 몸이 안정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상승합니다. 저의 환자 중 74세의 이 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면 중 잦은 뒤척임과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3, 4번 깨어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베개 2개를 사용하세요. 하나는 머리 밑, 하나는 무릎 밑. 그리고 잠자기 전 복부를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보세요.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그리고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1% 상승했습니다. 사실 자세 교정은 남성의 성기능 회복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약이나 음식만 찾지만 혈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생리 현상입니다. 척추가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그 피가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개 하나가 약보다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수면의학센터에서는 자세 교정 수면이 노년 남성의 호르몬 밸런스를 개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단 3주간의 교정 수면만으로도 자율신경 안정도가
평균 16% 향상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중의 자세는 단순히 혈류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가 펴지고 복부가 편안하면 뇌는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다음날 아침의 활력과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결국 베개 하나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은 회복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빼앗고 있습니까? 잠을 바꾸면 호르몬이 바뀝니다. 호르몬이 바뀌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5번째 비밀의 핵심은 잠자는 동안에도 회복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생활용품 5가지의 비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따라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생활용품은 분명히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따라하면 그 즉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를 하며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방법은 맞았지만 강도와 방향이 틀려서 몸이 망가진 경우였죠.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가 과도한 자극입니다. 수건 요법을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장시간 데워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특히 하복부와 허벅지 안쪽은 모세혈관이 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온도가 50도를 넘으면 단 10초 만에 미세 화상이 생깁니다. 따뜻함과 뜨거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몸이 받는 느낌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시간 반복입니다. 술잔이나 숟가락, 칫솔, 밴드 등은 짧은 시간에 미세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 누구나 좀 더 오래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신경이 피로해지고 오히려 자극 반응이 무뎌집니다. 몸은 반복된 자극에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극은 짧고 가볍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부위 자극입니다. 특히 칫솔이나 숟가락을 사용할 때 생식기 근처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위는 민감한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자극은 염증이나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자극은 항상 간접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복부, 허벅지, 엉덩이 근육 등 혈류의 통로를 자극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도구 위생 문제입니다. 수건을 매일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칫솔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도구는 매일 세척하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열흘 만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혈류는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자극은 내일의 반응을 위한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고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몇 해 전 66세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독자적으로 응용해 숟가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자극을 주다가 피부괴사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빨리 좋아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은 우리의 욕심보다 훨씬 느리고 그러나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도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생활용품은 도구일 뿐, 치료의 본질은 자신의 몸을 느끼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계에서 논의 중인 생활자극요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주제를 둘러싼 실제 의학계의 논쟁과 그 안에 숨은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생활용품 자극요법을 환자들에게 소개했을 때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비과학적이다. 근거가 부족하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전통의학은 기계적 치료와 화학적 약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단순한 방법은 늘 무시당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이라는 개념이 의학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신경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 연구팀은 미세한 감각 자극이 손상된 신경망을 재활성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몸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작은 자극이 뇌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느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생긴다. 그렇다면 의학계가 왜 여전히 이 방법을 꺼려 할까요? 첫째, 표준화의 어려움입니다. 환자마다 체형, 근육 긴장, 피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극이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연구비 문제입니다. 이런 생활요법은 특허나 상업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실험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논문이 부족하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캐나다의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감각 기반 남성 재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의 남성의학센터에서는 생활용 도구를 활용한 혈류신경재활법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63%가 발기력과 피로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의 핵심 도구는 수건, 고무밴드, 그리고 차가운 금속 숟가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의사들은 이건 비과학이 아니라 미개척 영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은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의학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반복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생활용품 자극요법도 반드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자극은 가볍게, 짧게, 규칙적으로. 둘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 셋째, 도구의 위생과 청결은 생명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몸에 대한 신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 자기 신뢰 self-efficacy가 높을수록 회복 속도가 40% 이상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믿는 마음이 실제로 회복을 앞당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나는 늙었다, 끝났다. 는 말은 스스로 뇌 잠금 장치를 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첫 전류입니다. 이 논란의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배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이 혼자 실천할 때보다 배우자와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속에서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이 신체 기능을 바꾸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훨씬 빠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옥시토친과 엔도르핀, 엔돌핀, 이 신체 기능을 재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의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사람이 따뜻한 접촉을 경험할 때 그 감각은 척수에서 시상압으로 전달되고 곧바로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즉, 배우자의 손길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자연의 약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부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65세의 남편이 생활 자극요법을 꾸준히 하던 중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요. 그들은 매일 밤 자기 전 아내가 따뜻한 수건을 데워 남편의 배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활력을 되찾았고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생활요법은 단순히 혈류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식이 됩니다. 남편은 나는 아직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아내는 나는 당신을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감정을 되살립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은 동시에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은 부부가 매일 10분간 서로의 등을 문질러주는 타치 테라피를 한 결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증가하고 여성의 에스트로겐도 함께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로의 호르몬이 동조, 싱크로니제이션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함께 움직이고 함께 느끼면 몸의 리듬도 함께 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절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서적 연결감이 곧 면역력이고 회복력입니다. 실제로 UCLA의 10년 추적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관계가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27%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신체 생존의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 부부가 이 단순한 진실을 잊고 삽니다. 서로의 손을 잡지 않고 서로의 온도를 느끼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단순한 접촉이 뇌 회로를 바꾸고 몸의 반응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옥시토신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몸의 회복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두 사람의 리듬이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듬이 돌아올 때 잃었던 자신감과 에너지도 함께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 남성이 이 모든 방법을 직접 실험하고 단 3주 만에 인생이 바뀐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마 당신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십 년 의사 생활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환자의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가명, 당시 72세, 은퇴 후 조용히 혼자 사는 전직 체육교사였습니다. 그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동도 했고 약도 먹었는데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 대신 오랜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혈압은 높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치보다 30%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5가지 실험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수건, 숟가락, 칫솔, 고무밴드, 그리고 베개. 약 대신 몸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그는 웃으며 이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첫째 주,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 얹는다.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후가 덜 피곤하다. 그의 몸은 아직 준비 단계였습니다. 혈류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죠. 둘째 주,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밤에 화장실을 덜 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는 듯하다. 그는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셋째 주, 그의 글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베개를 무릎 밑에 두고 자니 아침에 허리가 편하다. 몸 전체가 가볍고 마음이 밝아진다. 아내와 대화가 늘었다. 이상하게 요즘 당신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날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선생님,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생활자극요법의 진짜 목적은 몸의 회복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입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몸이 반응하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약으로 살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후 비슷한 방법을 실천한 60비 80대 남성 환자 3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약 83%가 아침 활력이 돌아왔다고 답했고 72%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실험은 완벽한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복의 가능성을 몸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실험이 우리 세대 남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늙지 않았다. 김정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수건과 가벼운 밴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일기를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다시 확신합니다. 몸의 회복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감각의 연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몸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첫 회복 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비밀을 정리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되살리는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남성에게 드리는 존중과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평범한 물건을 통해 몸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건, 숟가락, 칫솔, 고무밴드, 베개, 그 어느 것도 특별하지 않지만 이 단순한 도구들이 몸의 감각과 혈류,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느낌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수건은 온기의 기억을, 숟가락은 냉온의 대비를, 칫솔은 진동의 감각을, 고무밴드는 근육의 긴장을, 베개는 안정된 자세와 휴식을 되돌려줍니다. 이 모든 자극은 우리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신경의 기억을 깨웁니다. 몸은 우리가 느끼는 만큼 살아나고 무시하는 만큼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이런 방법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과학은 늘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먼저 시작됩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삶의 회복 연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였을 때 세상은 온통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햇볕의 따뜻함, 물의 차가움, 어깨를 두드리는 손의 무게까지. 그 모든 것이 몸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점점 몸의 언어를 잊었습니다. 생각으로만 살고 감정으로만 움직이려 했죠.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괜찮겠지, 나이 탓이지 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했을 뿐 당신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 다시 반응합니다. 지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됩니다.
수건의 온기, 숟가락의 차가움, 칫솔의 진동, 밴드의 긴장감, 베개의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발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이 먼저 변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잊었을 뿐입니다. 감각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이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 그 한 문장이 몸의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끝으로 제가 평생의 신념으로 삼은 세 가지 단어를 드립니다. 존중, 용기, 사랑. 이 세 단어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몸을 존중하고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내며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한 걸음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5가지 생활용품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몸을 다시 믿는 연습이자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약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를 다시 사용해달라. 오늘부터 하루 10분 따뜻한 수건을 올리고 차가운 숟가락을 대고 가볍게 칫솔로 자극하고 밴드를 천천히 늘리고 잠자리에 들 때 베개를 무릎 밑에 두세요. 이 단순한 10분이 몸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당신의 순환은 다시 흐르고 감각은 깨어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은 서서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여정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가족, 친구와 나누세요. 몸의 회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시도하고, 함께 느끼는 순간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닫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여정을 함께 걸을 의사 박현우의 약속된 공간입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당신이 절대 몰랐던 아내의 진짜 반응 신호 톱3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오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으로 몸을 돌보고 용기로 변화를 시작하며 사랑으로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남성과 여성의 친밀함을 연구해온 박현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